안녕하세요. 크립토 킹덤 채널의 로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잠도 못 자고 뉴스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18년 7월 12일 CCN 뉴스 요약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관련 소식입니다.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 12곳이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신규 계좌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심사에 관한 아무런 평가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차, 3차 심사에서는 더 심사 기준을 확실히 하겠다고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회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심사를 진행했을 때 12개의 거래소 중 9개의 거래소가 심사 기준에 못 미쳤다고 했으나 지속적으로 기준을 고치고 수용한 결과 통과한 것이라고 김용대 교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유럽 멜타에 위치한 회사에서 코인 하나에 유로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CEO 말에 따르면 여러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보안과 투명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의 변동성 때문에 가격의 변화를 받고 겪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겪어야 되는 ICO 참여자들에게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인을 사 놓았는데 가끔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에 의해서 이것이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법정화폐가 딱 고정이 되었으면은 그 코인으로 잠시 바꿔 놓았다가 나중에 다른 코인으로 대체해서 전송을 시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죠. 자, 이 코인의 이름은 유리스입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는 펀디엑스 관련한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적어도 10만 개의 암호화폐 포스 기계가 분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펀디엑스에서는 대략 2만 5천 개의 상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품은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동성. 두 번째, 높은 수수료와 확장성. 세 번째, 현존하고 있는 기계들은 디지털 화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실 세 번째 것은 앞으로 디지털 화폐 포스가 보급이 되면서 풀리겠지만 여전히 변동성과 높은 수수료 및 확장성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테더 혹은 트루 USD, 서클 USD 같은 디지털 화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3명의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평을 해놨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ум비아 대학교 교수님이자 경제학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은 스티클리츠 교수님은 비트코인이 은행 뱅킹 시스템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 커다란 구멍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1년 전에 비트코인의 주요 쓰임새가 세금과 규제를 피하는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락오프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은 비트코인이 10년 안에 1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뒤에 있는 기술은 번창할 것이다 라면서 하셨다고는 하나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만일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자금 세탁과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라면 비트코인의 범위는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뉴욕대학교에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로비니 교수님은 비트코인의 화폐가 될 수가 없는 이유 3가지를 언급하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불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덧붙여서 그분은 어떤 것이 하루에 20%까지 폭락하고 그 다음날 다시 점프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러비니 교수님은 2014년에 비트코인이 버블이라고 말하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단지 비트코인을 비판하셨다기보다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서포트를 해주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은 4월 달에 비트코인은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깝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투자자들의 투자 습관을 배양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을 찾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분명히 이러한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형님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코인 유튜버라고 알려주었더니 비트코인 하냐고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단지 떡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비트코인, 즉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실제로 프로젝트에 얼마나 잘 적용을 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이 실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립토키티가 모바일 런칭 파트너로서 HTC 휴대폰 회사와 함께 협력했다고 합니다. 크립토키티는 블록체인 위에 세워진 앱으로서 디지털 애완동물을 키우고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호나우 증류가 진행하고 있는 ICO가 있습니다. VR 스테디움을 300개 정도 전 세계적으로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